초대 손님은 제주도 최초로 4연속 당선에 신호를 써온 신망 두터운 국회의원이시고요. 또 불심이 깊기로도 유명한 분이세요.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이신 강창일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죠. 예, 모두 청안하시죠. 저는 이 불교 방송에 종종 나왔는데 근래에 좀 뜸했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려운 것들 힘들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새해에 다 부처님이 가피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다고 해서 제가 의원님 홈페이지에 가봤거든요. 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제주 그 이상의 제주 이런 문구도 참 의미가 있게 와닿았고 또 제주 아재 강창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는 사실 막 혼자 웃었어요.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 하면은 사실 저희로서는 좀 이렇게 뵙기 힘든 분들이고 먼 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요? 친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을 쓰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본래 제주도에는 그 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생. 네.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는 이제 우리 동생에서 제주 아시하다가 이제는 벌써 저도 환갑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재에서 아저씨 이렇게 해서 아재로 이름을 바꾸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세요? 예. 제주도에서 나셔서 제주도에서 사시고 그리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신데 네. 그 제주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럴 텐데 제주도에 대한 자랑 한마디 해주시죠. 제주도가 한 몇천 년 동안 독립적인 역사를 그 영위해 온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 근대에 들어와서 이 변방으로 낙인 찍혔죠. 북쪽을 늘 바라보다 보니까 제주도는 변방이 되죠. 남쪽이 변방의 섬. 그래서 참 서러움을 많이 받았고 차별도 많이 받았고 네. 또 제주 4.3이라고 하는 대학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시대는 바뀌어져 가지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 지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태평양 시대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관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는 아주 이 청정한 제주도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가 좀 달라지고 있고 또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제주도를 한번 오고 싶어하죠. 특히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잘 살리면은 이 동아시아의 보석이 될 것이다,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우리나라의 보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만 틈이 나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저는 제주도를 참 자주 가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느낌이 또 다르고 근데 그런 새로운 제주의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보이지 않는 노력들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정치에서 벌써 15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도 도처에 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예산 또 법을 만들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법도 있고 4.3 특별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 모든 사업들은 저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네. 아주 없다고 할 비슷하게 알고 정도로 계시겠군요. 예.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국회의원에 썼으면은 그렇게 지역 문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제주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주도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고 아까
참 그 청정하고 아름다운 제주도를 어떤 진짜 보석으로 만드는데 모든 심려를 기울이게 되죠. BBS 불교 방송국이 지금 제주도에 지방사를 설립한다고 네. 지금 전국의 불자들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참 제주도가 당오백, 전로백이라고 할 정도로 불교가 융성한 곳인데 불교 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제주도가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교통 방송이 없어가지고 불교 방송, 교통 방송을 만들려고 한 10년 됐어요. 계속 했는데 뭐 주파수가 안 나온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종편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면서 밀린 거예요, 계속. 밀려가지고 주파수가 안 나와서 하다가 3년 전에 교통방송을 만들 수 있었고 작년에 우리 여기 이 불교방송에 애써 특히 선사장 애쓰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오영 의원이라고 또 마침 이제 문광위 제도 의원이 있어요. 네. 이 불자인데 이게 해가지고서 주파수가 나오게 돼서 저희도 이제 불교 방송을 만들게 되었죠. 이게 내년 초파일까지는 아마 개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불교 방송이 되게 애쓰고 있어요. 예. 많이 힘 좀 써주세요. 예, 저희도 힘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이래로 단 한 번의 낙선도 없이 이것도 비결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번째 임기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4연속 당선은 제주도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4연속 처음이에요. 제주 분들이 이상하게 한두 번 시킨 다음에 떨어뜨리고 했었는데 비결이 있으세요? 운 좋게 4연속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불자죠. 그래서 그리 집착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 뭐 하늘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됐는데 뭐 중간에도 여러 번 국회의원 자리 그만두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어요. 괴롭습니다. 네. 예. 놀고 싶고 나쁜 짓 하라고 하면 하나씩 나쁜 짓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정치 프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참 짜증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성심인 성의껏 그리고 집착하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도민들이 저를 다시 뽑아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네. 처음 데릴 때도 거기는 이제 과거에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늘 몇십 년을 해왔어요. 야당이 발을 못 붙였었습니다. 이 제주 반대하게 되면 빨갱이로 몰릴까 봐서 반대를 못해서 여당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 제가 2004년도 처음 내려가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4번 연속 저희도 새 지역을 저희 당이 계속 하고 있고 저 개인은 이제 내리 4연속 하고 있는 역사를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2004년도 1월에 제가 그땐 열린우리당입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아무것도 없이 제가 집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지금도 이 아파트 하나 빌어서 사는데 방 빌어서 선거 2개월 해서 그 다음에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주 사람들도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면서 노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신적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비록 야당이라 하더라도 찍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내리
예. 길을 연임하시고 그랬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셨고 또 네. 국민들의 믿음에 대한 맞습니다. 그런 대단한 네.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제 하신 일도 많고 그러신데 그 하신 일 그 성과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 본래 역사학 교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여기에 좀 진력을 해왔죠. 그래서 진실화해법 같은 것도 만들고 4.3 특별법 개정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또 제가 불자입니다. 정각회를 처음 제가 없어졌었습니다. 10년 동안.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제가 부처님의 가피로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각회를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10년 동안 없어진 걸. 그래서 이 종교 차별적, 불교 차별적 그 법들이 많이 있는 걸 또 많이 이제 뜯어 고칠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도 참 보람된 얘기고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되어 있는데 그에 걸맞는 법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행자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하급 경찰관들의 그 사기 악량을 위해서 자동 증거 시키는 법도 만들 네. 수 있었고 등등등 뭐 워낙 뭐 많다고 해야 될까요? 참 많으실 것 이것저것 같아요.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국회가 아주 우수한 국회의원한테 주는 상이 있습니다. 네, 이 국회 입법 정책상이 있는데 늘 9번 내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국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런 내리 3, 4선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삼성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그것도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예. 대단하셔요. 일반적으로 이 국회의원 하면은 조금 이렇게 믿음이 확 이렇게 간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강 의원님께는 그럴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물론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지 동료 의원들 참 성실합니다. 네. 그런데 사회적 인식은 아주 안 좋아요. 예. 이 언론에 자꾸 국회의원들이 나쁜 모습만 보여서 그렇지 글쎄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나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주 출신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9년 연속 그러네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셨고 또 4년 연속 국회 헌정 대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상복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정 대상이야 뭐 그런데 이 아까 9년 연속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9년 연속 최우수상은 이 다음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선 의원 되면 그거 못합니다. 이제 법안 제출도 전부 초재선 의원한테 넘겨주고 네. 이제 사선 의원이면 이제 중진이죠. 그래서 중진답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이 큰 그림들 이제 뭐 개헌 같은 거 이런 네. 큰 문제 또 당내 화합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근래에는 이제 법안 제출할 때도 초재선원한테 넘겨주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거 아마 안 받을 생각인데요. 저는 그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일 것입니다. 내일이 돼야 되고. 네. 그러면서 참 여러 마음도 드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회고해 보셨을 때 지난 12년의 의정 활동이 나 스스로 봤을 때 잘한 것 같다, 열심히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어떠세요? 예, 성심성의껏 해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 성격이 무슨 어디 파벌지고 막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걸죠. 늘 비주류.
만년비주류예요. 예. 뭐 잘못되면 그 잘못됐다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쭉 국회 의정 활동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 동료들이 뭐 저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 아주 카피해서 얘기를 해버려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관여되지 않고 그래도 깨끗한 이미지로서 또 성심성이 해왔다는 데 대해서는 스스로 참 뭐 자부심이라고 할까 네. 그런 걸 갖고 있죠. 예. 예, 앞으로 제가 팬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국내 최고의 대학에 또 가시고 또 유학생활도 하시고 교수님이 되시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셨을 텐데 배재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는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신 건지 궁금해요. 실제는 어릴 때부터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서 그죠? 고등학교 3학년 때 1969년도 삼성개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데모해서 학교에서 잘리고 또 기소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도 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 ROTC도 받고 좀 착실히 생활하는데 유신 독재를 만난 거예요. 이게 현역 ROTC 학생으로서 이거 4학년 때였는데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해서 이제 감옥을 끌려가게 되는데 이게 밖에서는 말이죠. 내가 정치를 하는 걸로 늘 아는가 봅디다. 정책은 전혀 관계없이 그런 뭐 민주화를 위해서 뛰었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당한 다음에 많은 정치 쪽에서 그때 뭐 20대 후반인데 정치하자고. 그래서 제가 민주화 운동한 거는 정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한 것이고 이제는 저는 세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거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뭐 전 역사 가니까 한문 공부도 하고 하다가 이제 서울대학에서 또 데모할까 봐서 안 받아준대 대학원을.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동경대학에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근데 자꾸 이 동지들, 저희들 민주화운동 했던 동지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되었죠. 네. 뭐 이철 유인 때부터 뭐 옛날에 동지들이 또 정동영 쭉들 정치판에 있어서 자꾸 정치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를 하는데 2003년도에 이제 그때 정동영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저희가 1년 선배예요. 네. 그래서 형님 직격과 선배거든요. 형님 정치 같이 하자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때 배대학교 교무처장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데 그때에 뭐 이부영 선배님네 뭐 다들 이제 옛날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다 하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주의의 완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정치판에 오게 되었죠. 사람을 움직일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 국회 못해서 뭐 환장해서 정치하는 것처럼 그건 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명분은 민주주의 완결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 집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시라도 던져버리고 그래서 어떤 권유했던 친구들이 국회니까 좋지 않냐고 내 인생 망했다고 그래요. 예? 네. 교수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책도 내고 하면 더 보람이 컸을 텐데 이 정치하면서 이거 무슨 보람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까지 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신 건데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하고 반대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어머니께서 저럴 때 정치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쌍놈이 하는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것도 팔자고 운명인가 생각을 합니다. 제주 4.3 연구소 소장도 역임하셨고요.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 사실은 제주도 분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학살된 사건이었어요. 민족 최대 뼈아픈 비극이고, 사실 다른 지역 분들은 잘 모르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묻혀 있었던 역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소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잠시 좀 이야기 들려주시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저는 뭐 이 청춘 전체를 이 나라 민주화와 4.3 진상규명운동에 다 바쳐왔어요. 네. 그래서 연구소도 만들고 또 일본 가서도 이제 했고 유학할 때도 했는데 1947년도 3월 1일 날 3.1절 기념식이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네. 미군정 시대였습니다만은 이때 뭐 자주 독립, 통일국가 이런 거에서 이 3.1절 기념식을 했는데 경찰 쪽에서 발포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린애들 포함해서 몇 명이 6, 7명이 사망당했어요. 당연히 이제 제도 사회에서 진상규명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무차별 탄압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뭐 산에 도망 다녀야 돼요.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거기에 경찰이 덤벼들었더니 빨갱이로 그냥 막 몰아치고 해서 산으로 숨어 다니고 이런 속에서 무려 최소한 또 3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어요. 뭐 어린애들부터 부재자들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통계를 보게 되면 서로 뭐 총격전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군 경찰에 의해서 사망당한 분이 한 90%. 또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밤에 내려와서 그냥 뭐 쌀도 훔쳐들어가고 죽이기도 하면서 한 10%뭐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그 자체를 한 3, 40년 동안 얘기 꺼낸 것이 금지됐어요. 제도 사람들이 그때 당시 한 24만, 인구가 24만인데 3만 명이면 8명이 하나 죽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예. 숫자네요. 그러니까 저 네. 친척이 다 이 가족. 연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연자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제주 사람들은 경찰도 안 되고 군대도 장교로 못 들어가고 취직도 안 되고 사건에 연루가 돼 있어서요, 가족이. 아니 뭐 연자제라고 해서 네. 친척이 다 하나씩 걸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취직도 못 하고 그렇게 서름을 받았죠. 이제 40년 지나서 이제 진상규명 1999년도 김대중 정권 때에 4.3 특별법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2005년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서 사죄를 했어요.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많은 어린 부녀자들, 이 어린 아이들 다 이제 희생을 당했다 이거죠. 실제로 주도했던 사람 도망가 버렸어요. 뭐 일본에도 도망가고 북한에도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힘없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역사에서 하나 둘씩 박혀지고 있고 지금 아직도 완전히 진상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대전 산내골에서 몇천 명이 죽었는데 지금도 산내골에 그냥 그대로 묻혀져 있어요. 그냥 네. 집단 학살 당해가지고 그것도 시신도 제대로 이제 발굴이 안 되고. 뭐 네. 코발트 광산 대구에 가서 코발트 광산에도 엄청난 사람이 그대로 뭐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감금해서 그대로 행정명령으로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실이 좀 박혀져야죠. 이제 내년이 7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어야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네.
제주도도 그렇고 80년대 광주도 그렇고 비슷한 아픔을 지금 간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그 아픔이 없어야죠. 역사적으로 그런 아픔의 역사가 다시는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 안 같습니다. 되죠. 네. 네가 야만이 땅이지 어떻게 동족을 외국과 이민족 간의 전쟁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들죠. 그래서 광주에서 참 많이 도와줬어요. 4.3 진상 규명하는데.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예, 때문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요. 네. 민주주의는 쟁취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평화도 평화를 갖고 온 것보다 평화 지켜나가는 게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 전쟁이 없도록 두 눈 부릅뜨고 애쓰지 않으면 전쟁은 늘 역사 속에 있어 왔지 않습니까? 안 되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꾸는 네. 의미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해요. 강 의원님 이렇게 뵈면 늘 학자 같으시고 멋진 모습만 뵙게 되는데 어린 시절 강창일 의원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제주도의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자라셨는지 어린 시절 얘기도 좀 저는 들려주세요. 제주도에서도 제주시가 아니고요. 저 시골이에요. 제주시에서 제일 먼 데입니다. 그 한경명 고산이라고 하는데 차기섬이라고는 유명한 낚시터가 있는데 네. 그 차기섬 있는 곳이 이제 그 마을이 저희 마을인데 그래서 뭐 늘 뭐 별 보고 바다 보고 가왔죠. 예,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주시로 유학을 왔어요. 제주시로. 네. 예, 또망또망했어요. 공부 잘하고 또망또망하고. 근데 자취를 12살 때부터 자취하는 거예요. 빨리도 저가고. 네. 우리 집들은 하수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주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른바 뻥나기 쉽잖아요. 혼자 자취 살고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남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네. 공부는 또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똘망똘망한 어린 싸움 같은 것도 잘했어요. 그러셨어요? 지금 어렸을 때 그 동무들 많이 제주도에 있죠? 예, 많이 예, 있죠. 그분들하고 뭐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옛날 그러지. 뭐 예. 지금도 자주 술들 먹고 예. 옛날 얘기들도 하고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들어가시고 또 그 뭐예요 부모님 얼마나 기뻐하셨을는지 상상이 가요. 그런데 또 서울 그 머나먼 서울로 유학을 보내시고 노심초사 그냥 아들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부모님에 대한 말씀 좀 하시죠. 예, 저는 이제 아버님은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화병에 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저희들 7남매를 전부 공부를 시켰어요. 네. 그 어머니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참 이 자비롭고 베풀기 좋아하고 한 번도 따뜻한 방에 한 번도 안 자면서 오로지 자식들만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회갑 때 제가 밥 한 번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드셔요. 네. 그러다 고생만 하시다가 따뜻한 말이 다리 한 번 주무르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늘 그게 가슴이 아프고 저희 어머님은 아주 만일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마 재벌됐을 분이에요. 일본서 일제시대 때 일본서도 돈 많이 버셔가지고 시골에 와서 뭐 장사도 몇십 가지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릴 때 또 유복 돈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네. 워낙 이 장사를 잘해서 논밭도 많이 있고 집도 많이 있고 그랬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공부하면서 이제 다 파는 거죠. 그냥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어머님한테 지금도 이제 따뜻하게 한마디 참 위로의 말씀 못 드린 게 늘 가슴 아파서. 그래서 이 정참에서 양로당에 노인정에 가면
어머님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와요. 네. 각별한 그래서 마음이 저 드시겠군요. 요즘 얘기합니다. 그 후배들이 하던 사람들 효도하라.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위해서 효도하라고 합니다. 효도 안 하면 저 가슴이 아파요. 네. 효도하지 않고 돌아가셔서 근데 효도하면 덜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너 본인을 나를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돈 많이 벌어서 뭐 권력을 많이 갖고 이렇게 부모님 대하지 말고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다. 네. 이런 말씀을 예. 들었거든요.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때 참 효도를 한 거예요. 맞아요. 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저막 현수막 시골에 그렇죠. 현수막도 네.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좀 고생한 보람이 있었는데 3년 있다가 이제 감옥을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메어질 거예요. 네. 어머니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면회도 안 될 텐데 어머니는 면회가 됩니다. 저희들은. 저는 이제 안양교도소에 있다가 순천교소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배 타고. 차마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그 의연하신 분이어서 조그만한데 의연하셨던 것 같아요. 눈 하나 흘리지 않고 나는 어머니 오지 마. 근데도 어머니도 건강이나 잘 차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강 의원님께서는 사실 신심 깊은 불자로도 유명하세요. 10년 만에 국회 정각회를 다시 시작하신 명예회장이시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우선 작년까지 제가 회장하다가 네. 이제 2년씩 하니까 물려주고 이제 명예회장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저기 불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14년 전에 국회 들어와서 첫째 한 게 정각회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 같이 만들었던 사람 다 이제 뭐 그만뒀어요. 저기 마사인가 거기 안홍준 씨네 이용리 국부의장 이런 분들 같이 만들어서 이 정각회에 종교의 여야가 어디 있느냐. 그때 저희들이 집권당일 때 그래서 네. 만들자. 그래서 이용리 어른을 회장하고 저 부회장 안홍준을 부회장해서 쭉 해오다가 이제 돌아가면서들 이제 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정각회 회장하면서 이 정각선언이라고 우리 국회 내에 있습니다. 그걸 평수를 많이 2배로 넓혀놨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 국회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추리는 늘 국회 내에 있는데 우리 초팔날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장한테 얘기해서 안 된다. 왜 차별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석가탄신일 때는 한 달 동안 국회 내에 이 탑을 만들었어요. 봉축탑을 만들어서 네. 기도하고 합니다. 이런 일들 등등을 할 수 있었고 또 뭐 일을 하게 되면 뭐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면 고쳐야죠. 그래서 종교 차별 적인 법들 많이 고쳐냈어요. 그리고 예산,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도 많이 예산 갖다 줄 수 있었는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교 우리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불교 이것을 우리 전통 문화로 이해해 줘야지 종교로 생각해서 자꾸 우리를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만일에 말이죠. 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90%가 불교 문화재입니다. 국가가 관리해 보이라고 하십시오. 국가 관리하려면 몇십만 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스님이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사찰에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지원하게 되면 무슨 종교 특혜주는 양 자꾸 이 일부 이상한 그 단체에서 씹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누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를 물론 종교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 불교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전통이고 네. 우리의 삶이다. 이 차원에서 봐달라. 이거거든요. 제주도에 약천사 또는 이 관음사 등 좋은 사찰들이 많은데 어려서 일찍이 그 사찰에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어려서부터?
어릴 때 말이죠. 저는 뭐 모태신앙이죠. 불교는 모태신앙인데 초등학교 4, 5학년 때는 저희 마을에 시골의 마을에 저는 지금 공부하러 거기 가서 이제 낮에 여름에 가서 형하고 같이 가서 이 방에 앉아서 공부하고 집에 들어오고 막 이랬던 게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기억이고요. 그때 뭐 관음사에 제주시 있으니까 뭐 감히 못 가고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관음사 가끔 가고 약천사는 훨씬 늦게서기였습니다. 예? 네. 그건 또 서귀포 지역이 돼서 저희들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중학교 저 3학년 때에 고은 선생 있죠. 시승 성고은 선생. 그분이 제주도에 와서 추석하고 있었어요. 제주도에. 원명사라고 화북. 제주시 바로 그 화북이라는 곳에. 거기에 가끔 이제 중학교 때 놀러 가게 된 거예요. 어떤 인연해서 거기 놀러 가게 됐어요. 그 문정인이라고 요즘 뭐 외교안보 특보하는 문정인. 저희 중학교 1년 선배인데 네. 그 선배하고 같이서 이제 고은 선생 그 스님이죠. 만나러 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 불교 이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죠.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어떤 거사님이 오셨는데 잡아가지고 룸빈이라고 있어요. 룸빈이. 룸빈이 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룸빈을 만들어서 이제 룸빈이 활동을 하게 되고 중학교 3학년 때 저 살던 집이 자취하던 집이 이 관음사 포교당에 있어요. 제주시에. 지금도 있는데 바로 이 담백 하나예요. 네, 바로 앞에 사셨군요. 예, 네. 바로 옆에. 네.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되면 이제 정수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새벽 4시 가서 이제 법당에 가서 참선하는 거예요. 참선하면. 어린 시절부터 1시간 대단하시네요. 정도. 네. 1시간 정도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낮에 그렇게 중학교 때 까부름 놀러 다니다가 4시 딱 일어나면은 1시간 정도 참선하고 5시에 들어와서 공부를 1~2시간 하잖아요.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10시간 한 것보다 2시간 공부하니까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지냈죠. 그래서 이제 룸빈이 활동을 이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늘 이제 포교당에 가서 룸빈이 활동하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포교원장했던 무진장 스님이라고 있어요. 무진장 스님이라고. 무진장 스님이요. 아주 이 포교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가끔 내려와서 설법을 해줘요. 그분이 제 고등학교 제이도 분입니다. 무진장 스님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오면 이 귀에 쏙쏙쏙 들어오죠. 그리고 참고로 제주도 사람들이 불교에 참 많습니다. 네. 이 지금 정명스님이라고 봉암사에 있는 정명스님이라고 아주 선생 크신 분. 이분도 제주도 분이고요. 해국스님이라고 또 선생 해국스님도 제주도 분이고요. 또 도법스님 아시죠? 실상사에. 실상 도법스님 있죠? 그 화전위원 위원장. 그분도 제주도 분이고, 다음에 지난번에 총무부장했던 정만 스님, 그분도 다 제주도 분이에요. 네, 인형 깊은 제주도 스님들이 많으시군요. 제주도는 옛날부터 당 500, 절 500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그렇게 사찰이 많았어요. 네. 옛날에 이제 불국토라고 얘기될 정도로. 제주도하고 이 불교가 이제 인연이 깊습니다. 네. 그런 식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강 위원님께서는 우리 그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종교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참 저는 중도, 우리 부처님의 그 중도의 가르침 참 깊게 가슴 속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그럽게 자비롭게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거든요.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불교는 대안을 내놓습니다. 네. 대안을. 반대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자. 참 이 부처님의 저는 그래서 농담처럼 이 부처님이 가르침이 참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그럼 싸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극단으로 치닫아서 너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좋은 놈 하지 않습니까? 이 부처님은 그게 없어요. 네. 예?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해버리잖아요. 예?
다른 것에 지나지 않는데 다른 것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낼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죠. 근데 우리는 틀렸다고 해버려요. 예, 그게 서양 종교 같은 거 있어. 저스티스, 정의냐 아니냐. 그러니까 부정, 긍정 이건데 부처님 그거 아니에요. 가운데서 전부 받아들여서 그 좋은 것은 받들기도 정치판도 좀 그래야 된다고. 상대방 역시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륜이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도 저도 국회에 왔을 때는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니까 나하고 틀린 생각하지면 좀 부정을 했어요. 네. 저 나쁜 놈, 저 부족한 놈. 요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다 보면 뭔가 타협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아주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네. 대부분 다 뭔가 있어요. 그래서 참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생활화되게 되면은 참 싸움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할 때가 저도 많이 그 있습니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 네. 정말 모든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서로 통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점이 네. 그리고 길이 보일 거라고요. 그래요. 예. 맞아요. 자, 앞으로 이뤄내고 싶은 일들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저한테 주어진 일을 지금 이제 있죠. 이제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쭉 이제 뭐 이 법도 만들고 예산이 뭐니 또 개헌 문제니 이렇게 주어진 정치인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서 무슨 막 좀 성격이 좀 특이합니다. 막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자세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중진이고 또 하나 불교 정각회 쭉 해왔고 네. 또 제가 한일루원연맹 회장입니다. 한일루원연맹이 국회의원이 한 175명입니다. 네. 국회의장 다음에 제가 제일 회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여야가 저희들 저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거는 역시 초선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여야 없이 오로지 국가 국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내에서 뭐 쫄쫄쫄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다른 타당하고 제일 인간관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뭐 우리 정각회도 자유한국당이 더 많습니다. 숫자가 또 우리 한일의원연맹도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국회 내 소통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소통, 통합 능력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정말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황금띠, 황금개해라고 합니다. 무술년. 그러니까 이제 황금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가 낳은 정치인 강창일 의원님과 함께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의 제자다웠게 국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